자, 착오입니다. 착오로 인한 사표시는 백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백구조 착오로 인한 사표시는 좀 전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거기까지는 앞에 거하고 같아요. 근데 앞에 비진이나 통정의 표시는 표의자가 스스로 하는데 이건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하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스스로 모르고 하는 걸 착오로 인한 사표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정의 표시나 비진의 표시는 언뜻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데 착오로 인한 사표시는 그게 뭔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착오는 여러 가지 유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뒤로 한 장 넘겨보면 착오와 구별 개념에서 나오는 게 오표시 무효의 법칙입니다. 오표시 무효의 법칙이 나오면 착오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연적 해석에 따르면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계약법을 보면 우리가 수문 불합이라는 걸 배우죠. 그 수문은 불합이나 아예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착오하고는 다르죠. 착오는 성립한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수문 불합이는 상대방 그러니까 의사가 합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수문 불합의와 착오도 틀리는 것이고 오표시 무효의 법칙은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착오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착오도 여러 가지 유형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유형 보면 표시상의 착오 이게 제일 많은 거죠. 뭐 나는 지금 960만 원의 표시 의사를 청약을 할 의사가 있었는데 청약서에는 얼마를 썼느냐? 690으로 쓴 겁니다. 자기는 지금 얼마 썼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960 썼다고 생각하죠. 실제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모르는 겁니다. 잘못 썼다, 오기, 잘못 말했다, 오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상의 착오입니다. 이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데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홍콩 달러나 미 달러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런데 홍콩 달러와 US 달러가 같다고 생각하고 표시한 거. 이게 내용상의 착오입니다. 거기 보면 내용의 착오 나옵니다. 이 내용의 착오가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죠. 목적물 동일성에 관한 착오도 일종의 내용의 착오고 거기 보면 법률의 성질에 관한 착오도 일종의 내용의 착오로 볼 수 있습니다. 매매를 정료로 잘못 알았다. 이런 것들로 다 뭐라고? 내용을 잘못 알은 거죠. 이게 넓은 의미에서 다 내용의 착오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표시기관의 착오가 있는데 표시기관은 합의 지금 의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의사를 결정하면 그 의사결정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반드시 본인이 직접 표시하고 전달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이렇게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대신 표시하거나 대신 전달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말합니다. 사자. 심부름꾼이죠. 이럴 때 표시하는 사람을 표시기관으로서 사자, 전달기관을 전달기관으로서 사자 그러는데 예컨대 나는 960에 매각할 의사가 있었어요. 이걸 친구 을에게 자 960으로 편지를 써달라고 표시를 해달라는데 친구가 자 얼마를 표시했느냐? 690으로 표시했습니다. 누가 잘못했다? 표시기관이 잘못했죠. 이것도 착오도 아니다? 착오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으니까. 이걸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갑이 편지에 960만 원에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걸 편지에 썼어요. 그런데 우편 배달부에게 전달을 시킨데 을에게 전달하지 않고 병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게 전달기관의 착오입니다. 전달기관의 착오는 착오도 아니다? 아니죠. 이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으니까 이거는 내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안 됐으니까 부도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시기관의 착오는 착오지만 전달기관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다.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다음에 법률의 착오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할 때 양도소득세도 함께 교부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예상치 못하게 고액이 나왔다. 이게 뭐에 관한 착오입니까?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착오죠. 법률의 착오입니다. 이런 것도 착오로 취급합니다. 자, 법률의 착오도 착오로 취급한다, 안 한다? 합니다. 판례는 착오로 취급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나오더라. 이것도 법률의 착오, 이것도 착오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기출지문 3번을 보십시오.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해당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게 2번에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착오 아닙니까? 이것도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동기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는 이제 이게 실제로 착오 중에 제일 많은 거죠. 갑과 을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을 합니다. 왜 토지 매매를 하느냐? 이 토지가 을이 토지를 매수하게 된 이유, 연유, 동기가 뭐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말을 믿고 4차선 도로가 개설된다는 말을 믿고 혹은 LC단지 공장이 신축된다는 말을 믿고 매수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게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입니다. 그럼 동기의 착오는 원래 착오로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동기는 표시가 되지 아니니까 의사표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판례가 말하기를 두 가지는 착오로 인정합니다. 어떨 때냐? 첫 번째, 동기가 뭐 됐거나 표시됐거나 이렇게 동기가 표시돼서 그 법률의 내용이 됐을 때. 두 번째는 동기가 상대방이 유발한 겁니다. 상대방이 동기를 제공했다는 거죠. 이럴 때는 표시할 필요도 없이 착오로 취급합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동기가 표시돼서 그 법률의 내용이 되거나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착오로 취급하는데 여기서 하나 암기할 게 동기는 그 표시돼서 법률의 내용이 되면 착오로 취급한다 했죠. 표시돼서 법률의 내용이 되기만 하면 되지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게 시험에 2번, 3번 나왔습니다. 밑에 1번 판례를 보십시오. 1번 판례, 동기의 착오가 착오로 되려면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뭐하면 된다? 표시하고 해석상 내용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지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뭐라고?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동기가 표시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상대방에서 유발된 거는 표시할 필요도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것이냐? 갑과 을이 서로 이웃하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웃 토지 소유자 갑이 당신이 담이 내 경계를 침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범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경계를 침범했다는 말을 믿고 손해배상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합의했는데 나중에 청량해 보니까 뭐라고? 침해가 아닌 겁니다. 그럴 때는 나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왜냐? 이걸 누가 유발했다고? 상대방이 지금 주장해서 침해했다고 했기 때문에 줄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 상대방의 경계선 침범 주장에 따라 착오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경계선 착오는 동기의 착오이나 그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연유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계를 침범했다는 누가 주장했으니까? 상대방. 그럼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 아닙니까? 이런 것은 뭐 할 필요도 없이 표시할 필요도 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동기의 착오입니다. 실제로 제일 많이 나온 게 동기의 착오입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합니다. 74페이지 기출지문 4번을 보십시오.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서 토지를 국가에 정리했습니다. 그럼 지금 토지를 착오에 빠져서 정리했는데 누가 착오를 유발한 겁니까? 공무원이 상대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유발된 동계의 착오니까 바로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있다 이 말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계의 착오입니다.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계의 착오는 표시할 필요도 있어 없어요? 네? 유발된 경우는 표시할 필요도 없다니까. 봐봐요. 동기가 표시돼서 그 법률행위 내용이 됐거나 아니면 표시되지 않더라도 누가 유발했을 때는 상대방이 유발했을 때는 표시할 필요도 없이 착오로 취급한다고. 유발됐을 때는 표시할 필요가 없는 거지. 거기 2번 판례를 봐봐요. 2번 벌 봐봐요.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 부분 착오가 될 수 있다. 맞지 않습니까? 상대방에서 유발됐으니까. 유발된데 표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럴 때는 바로 착오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착오라 그럽니다. 그럼 대충 어떤 게 착오인지는 이해되겠죠? 그럼 이 착오가 있으면 다 우리 민법 취소할 수 있냐? 아니죠. 착오 취소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2가지 갖춰야 돼요. 중이 2사람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무슨 부분이다? 그렇죠. 중요 부분 착오고, 2번째 뭐가 없을 것?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이걸 중과실이 없을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야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 부분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겠죠.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는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실은 중요 부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690으로 표시된 걸 알았더라면 청약서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그럼 진실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실은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판단은 누가 하느냐? 당연히 표의자가 하겠죠. 그러나 표의자는 언제나 중요 부분이라 할 수 있으니까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 객관적 모두 다 중요 부분 착오가 돼야 됩니다. 판례는 한술 더 떠서 중요 부분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그 착오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이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경제적 불이익이 입어야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 부분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지만 판단하는 주체는 표의자는 물론이고 누구도 판단해야 된다고 일반인도 보는 겁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으면 중요 부분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은 청산유수로 하지만 결국 중요 부분 착오냐 안 착오냐는 당사자가 백날 주장해서 소용이 없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만이 성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판결 중에서 중요 부분 착오로 나온 판례도 있고 안 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 판례를 우리는 단순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보면 중요 부분 착오에 관한 판례 3가지를 지금부터 봅니다. 전답할 때 답은 논입니까? 밭입니까? 예? 논이죠. 예. 밭전자다가 논은 여러분 밭에 물을 집어넣는 게 그런 답 이 말은 뭐라는 뜻입니까? 논 이 말입니다. 논 1389평 전부가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청량 결과 600평이 하천이더라. 이게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입니다. 그럼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무슨 착오로 본다? 중요 부분 착오로 봅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 착오로 보는 것 대표적인 게 현황과 경계에 관한 착오입니다. 이것은 중요 부분 착오로 봅니다. 자, 경계에 관한 착오는 무슨 착오다? 중요 부분 착오로 봅니다. 다음에 2번 갑이 매매 목적물인 A 점포를 B 점포로 오인한 것처럼 목적물 동일성에 관한 착오입니다. 자,
정육점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하나 매수합니다. A 건물이 매도 물건인 줄 알고 매매 계약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왔던 물건이 A 물건이 아니고 B 물건입니다. 매매 목적물의 동의를 수행하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 게 아니게, 네? 아파트 701호인 줄 샀는데 나중에 101호더라. 그럼 재수 나쁘다고 그러면 들어갑니까? 목적물에 관한 착오는 당연히 뭐라고? 중요 부분 착오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물 동의를 수행하는 착오. 다음에 이글인 줄 알고 보정을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곤이더라. 당연히 중요 부분입니다. 3번입니다. 채무자가 어린 것으로 알고 건저당 설정했는데 나중에 채무자가 병으로 바뀌었더라. 채무자 동의를 수행에 관한 착오는 당연히 중요 부분 착오 됩니다. 잘못하면 큰 손해가 나는 거죠. 재건축 조합이 설계 용역 의뢰를 했는데 건축사 자격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대학 교수에게 설계 용역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설계 용역 의뢰에서의 건축사 자격증 유무는 중요 부분 착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중요 부분 착오 봅니다. 다음에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닌 것 대표적인 게 시가와 면적에 관한 착오입니다. 제일 답으로 많이 나왔죠. 첫 번째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고, 다음에 지적 면적, 실제 면적이죠. 지적이란 토지 면적 아닙니까? 토지 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적더라. 중요 부분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게 두 가지입니다. 자, 3번은 왜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닐까요?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정하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압류가 있는 토지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습니다. 이거는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토지를 매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압류 등기가 있으면 중요 부분은 맞죠? 근데 그 가압류 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지면 그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요 3번 판례가 그 유명한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중요 부분 착오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바가 없으므로 중요 부분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가, 면적은 중요 부분 착오 아니라는 것. 자, 요거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위에 두 개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두 개 정도요. 자, 물어봅니다. 그럼 중요 부분 착오는 다 취소할 수 있냐? 아니에요. 표의자에게 뭐가 없어야 된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중대한 과실을 줄여서 뭐란다? 중과실. 그럼 거꾸로 경미한 과실, 경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이때는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취소 못하는 것이지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봅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뒤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나 행위 정도에 비춰 볼 때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합니다. 75페이지 제일 밑에 각주 35번을 보십시오. 각주 35번. 중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 정류, 목적 비추어 볼 때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으르한 것, 이런 것을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래요.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합니다. 그럼 봐봐요. 중대한 과실에 관한 판례를 볼 것 같으면 갑이 갖고 있던 토지를 을이 토지를 매수합니다. 그런데 을이 토지를 매수하게 된 이유가 공장 신축을 위해서 토지를 매수해요. 매매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청에서 허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공장 신축 허가가 안 나올 줄 알았더라면 토지 매수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무슨 부분이다? 중요 부분 착오가 맞아요. 그럼 취소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근데 판례가 말하기를 이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때는 매매계약 하기 전에 허가 여부를 알아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조차 알아보지 않는 것은 매수인에게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걸 중대한 과실이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나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중대한 과실인지 보십시오. 갑이 지금 갑이 갖고 있던 고려청자를 을이 매수합니다. 근데 실제 가짜 청자입니다. 가짜 청자를 고려청자를 알고 매수하는 을이 자기의 식별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출처가 어디인지 또 알아보지도 않고 전문가에게 감정 의뢰도 하지 않고 가짜 청자를 진짜 청자를 알고 매수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목적물 동일성에 관한 차원이니까 중요 부분 차고 맞아 안 맞아요? 중요 부분 차고 맞겠죠? 중대한 과실이 있을까 없을까요? 판례가 말하기를 이렇게 전문가에게 감정 의뢰하지 않고 출처를 알아보지 않았다 해서 중대한 과실은 없다는 겁니다. 없으니까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게 2번 아닙니까? 니은. 고려 청자 알고 매수한 일에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조금 전에 A 점포를 줄 알고 매매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더라고? B 점포가 내가 매수하던 목적물입니다. 그러면 보통 매수인은 내가 매매한 목적물이 뭔지 조사해줄 의무가 있죠. 그걸 조사하지도 않고 지금 A 점포를 B 점포로 A 점포로 잘못 알았는데 잘못 알게 된 것이 중개업자가 A 점포라고 소개해줬어요. 그럼 중개업자를 믿었죠. 믿었을 때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디귿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착오를 익힌 경우 매수인에게는 뭐가 없다? 중대한 과실이 없습니다. 왜냐? 누가 이야기해줬다고? 중개업자. 중개업자의 중대한 과실이 곧 매수인이 중대한 과실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업자를 믿은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 물어봅니다. 방금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했죠? 예?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떼야 될까요? 여러분 책 제일 위로 보십시오. 76페이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서 뭐 했다고? 이용했습니다. 그럴 때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에 빠져 있어요. 그 중대한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뭐라고? 알고서 그걸 뭐 했다고? 이용했잖아요. 이럴 때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방금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했죠? 그럼 봐봐요. 여기 지금 공장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이 미리 허가 여부를 알아보지 않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니까 취소 못한다 했죠? 근데 매도인은 여기에 공장 신축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신축되는 것으로 뭐라고? 매매했습니다. 알고서 지금 하고 있다고? 을이 지금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거 알고서 이용했죠? 그럴 때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알고서 이용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알고서 이용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오른쪽 기출지문 오른쪽 보십시오. 간평사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4번을 보십시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알고서 이용했을 때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니다. 중요 부분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그럴 때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 입증 책임은 여러분 이렇게 봐봐요. 갑과 할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을 했어요. 토지 매매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해줬어요. 근데 토지 매매를 얼마 했느냐? 3억에 매매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인근에 LC단지가 들어온다 해서 지금 토지 가격이 2배 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억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매수인 을은
완전히 이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잘 찾죠? 지금 3억 사가 얼마네? 2년 만에 7억 됐으니까 벌써 뭐라고? 한 방에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터지고 이런 겁니다. 한 배만 오르더라도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터지라니까. 또 배 오르는 거는 잠시 하면 뭐라고? 당시 오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갑이 아저씨 나는 이 계약에 착오했었다는 겁니다. 착오를 이유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만일 착오로 취소되면 이 어른 토지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예? 돌려줘야 됩니까? 안 돌려줘야 됩니까? 여러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갑이 착오료로 취소해서 토지 못 돌려받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착오 취소합니까? 도로 반환 받으려고 취소하지, 아니 반환 못 받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취소를 하느냐고. 안 그래요? 취소하는 이유가 도로 반환 받으려고 취소하지. 그럼 여러분 뭐 하려고 취소합니까? 취소해가지고 토지 못 받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취소를 하느냐고. 그 근본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취소를 왜 하느냐고? 그냥 재미있어서 취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밖에 안 되잖아 지금. 취소를 한다는 건 도로 반환받을, 그거 유식하게 말하면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무효 취소 그러면 항상 나오는 게 뭐라고? 그럼 부당이득으로 원물 반환이 원칙 아니냐고. 여러 수천 번을 말했잖아요.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그럼 토지 반환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갑은 받았던 3억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그게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어느 법인에서 반환하느냐? 선인이 악인이 나타나서 반환 범위가 달라질 뿐이라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얼마만 돌려주면 된다고? 3억. 어른 입장에서는 뭘 돌려줘야 된다고? 토지를 반환해 준다고. 그럼 여러분 지금 갑은 취소하고 싶은 사람이죠. 착오로 인해서 의사 표시한 사람 누구라고? 갑이라고. 그럼 갑이 지금 착오로 인해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에요. 그 표의자가 지금 자기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을이 지금 시가가 2억밖에 안 나가. 그럼 착오 취소하면 을은 고마워, 고맙지 않아? 고맙죠. 지금 2억 시가 2억밖에 안 되는데 얼마 준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거 뭐 착오 취소할 때 을이 그게 가져가요 그러지. 이 요건 필요 있어 없어요? 예? 요건은 맞출 필요가 뭐냐고. 착오 취소하면 얘 가져가세요 그러고 말지 그냥. 아무 이유가 없지. 그럼 이러면 지금 왜 이렇게 요건을 봅니까? 요건을 보는 이유는 한 사람이 취소하려고 한 사람이 취소를 분쟁이 생기니까 요건을 보지. 두 사람이 그냥 주겠다는데 요건을 왜 보느냐고. 모든 통정의 표시니 비진의 표시니 뒤에 보는 대리 같은 거 다 분쟁이 생겼으니까 본다고. 한 사람은 무효를 주자, 한 사람은 유를 주자, 한 사람은 취소하겠다, 한 사람은 취소를 못했다 하니까 이거 보는 거지. 안 그러면 왜 보겠느냐고. 분쟁이 생기니까 보지. 그렇지 않겠냐고. 저 취소하고 싶어요. 가져가요. 그럼 무슨 이런 요건을 봅니까? 가져주겠다는데. 이 갑은 지금 이걸 취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른 지금 취소 당하고 싶어, 안 당하고 싶어요? 그거 안 당하고 싶어지. 상대방은 지금 시가 7억 나가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붙었다고. 분쟁이 붙으니까 이게 이제 여건이 나오고 소송을 붙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첫 번째, 이게 취소되기 위해서는 무슨 부분이 돼야 된다고? 그럼 중요 부분이라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중요 부분이 돼야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잖아. 그럼 누구 쪽에서? 취소하고자 하는 쪽에서. 이 사람은 지금 이 매매 효과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효과를 부정하는 사람입니까? 매매 효과를 부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매매가 지금 처음부터 무효라고 주장한다니까.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 아닙니까? 그럼 이 매매는 내가 착오했을 때니까 무효라고 지금 주장한다니까 이게. 이 무효 주장합니다. 구민법에서는 착오는 무효였어요. 신민법 돌아서 취소지. 그럼 결국은 이 중요 부분 착오라는 건 누가 입증이 된다고? 착오로 인해서 의사를 표시한 표의자. 표의자는 지금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입니다. 표의자는 이 매매 효과를 원하는 자입니까? 부정하는 자입니까? 효과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지금 이 매매가 무효라고 조사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겁니다. 중요 부분은 취소하고자 하는 자.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고? 착오로 인해서 의사를 표시한 자, 표의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갑이 중요분이라는 걸 입증했어요. 그럼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건 누가 입증한다? 취소를 못하고자 누가 한다고? 상대방이 하는 거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에 관한 것은 취소를 못하게 하고자 하는 누가 말한다고? 상대방. 취소를 저지하고자 하는 자. 저지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은 이 매매 효과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부정하는 사람입니까? 유효를 주장하는 자입니다. 유효를 주장한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가 아니고 누가 입증한다고? 상대방. 그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서로 입증 책임이 달라집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잘못되어 나면 계속해서 헷갈립니다. 요거는 잘 기억해야 돼요. 표의자는 효과를 부정하는 자고 상대방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76페이지 2번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니까 입증 책임.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증 책임은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게 하려는 자, 즉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밑에 기출지문 2번을 보세요. 기출지문.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한 자가 증명해야 된다. 맞습니까?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하고 상대방은 효력을 부인한 자가 아니고 유효를 주장하는 자입니다. 유효를 주장하는 자고 상대방은 유효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해했으면 일단 뭐 하면 된다? 암기하면 됩니다. 암기. 자, 그러면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때를 기준해야 된다? 법률 행위시를 기준합니다.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하는 겁니다. 자, 법률 행위 당시. 그러면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다.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까지 우리 통정의 표시나 비진의 표시는 유효, 무효 그랬죠. 갑자기 착오로 인해서 표시는 유효, 무효가 아니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취소 안 하면 그냥 유효입니다. 그러나 취소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뭐로 바뀐다? 예, 법조문에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되어 있어요. 결국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뭐로 바뀐다? 아니, 무효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 취소하게 되면 그 효과는 뭐와 같다? 무효와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결국 무효죠. 그럼 이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이행했을 때는 도로 반환받을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항상 무효 취소 그럼 따라오는 게 부당이득입니다. 그런데 착오 취소하려고 딱 했는데 이 을이 벌써 병에게 전매를 했어요. 병은 지금 선입니다. 그러면 설사 갑이 을에게 취소를 했다 할지라도 요 취소는 누구한테는 또 대항 못한다? 그렇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자, 이제 조금 심학습 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매매계약 하면서 설령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는다고 취소 못한다. 즉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 못한다고 특약을 했어요. 그럴 때는 착오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즉 이 109조는 강행규정일까요? 임의규정일까요?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착오 취소 배제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특약하면 착오 취소 못해요. 여러분 책 2번임 취소 사유 동그라미 2번 보면 임의규정이므로 취소권 배제 약정은 유효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지금 요거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매매계약이 취소돼 버렸어요. 취소돼 버리면 누구 입장에서는 억울합니까? 을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물론 내 돈 다 3억 원 받았지만 시세가 지금 얼마나 하는데 7억 나왔는데 그냥 토지를 돌려줘 버렸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을이 갑에게 중대한 과실은 없는데 경과실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을이 당신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 경과실이 있지 않냐? 따라서 너희를 경과실로 취소를 했고 내가 손해를 했으니까 당신 행위는 불법행위다. 그래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 됩니다.
왜냐? 불법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민법 109조에는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 취소했는데 이게 불법 행위가 되면 법이 지금 불법 행위를 조성한다는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착오 취소는 절대로 뭐가 아니라고?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표의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되어 있을 겁니다. 설사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니 됩니다. 왜냐? 착오 취소는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법에 이런 요건을 갖추면 취소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요건에 맞춰서 취소했으니까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아니 77페이지 그 밑에 법률 효과 2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불법 행위가 아니 됩니다. 다음에 적용 범위는 아까 이야기했었죠. 뭐 소송법상 적용 없다, 공법행위 적용 없다, 신물행위 적용 없다. 그건 문제 없습니다. 뒤로 78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이제 적용해서 문제되는 거 이제 다 했으니까 봅니다. 봐봐요. 갑과 을 사이에 2년에 한 번씩 출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런데 이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주는 겁니다. 계속 중도만 안 주니까 갑이 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적법하게 해제가 됐어요. 이렇게 해제된 다음에 갑자기 매수인이 해제가 적법하게 됐으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늦게 을이 나타나서 나는 처음부터 착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법하게 해제된 계약도 착오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그냥 그대로 해제됐으면 을의 기책 사유로 해제됐으니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착오 취소하면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적법하게 해제된 계약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얼마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적법하게 해제된 계약도 착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른쪽 26회 1번 문제도 그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착오와 사기입니다.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던 고려청자 매매계약을 하는데 실제로 가짜 청자를 고려청자라고 기망한 겁니다. 그럼 기망당한 을은 요 고려청자를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하면 되겠죠. 근데 이 가짜 청자를 진짜 청자로 알았으니까 착오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그럼 이 매매계약은 사기도 되고 착오도 될 때 사기 주장할 수도 있고 착오 주장할 수 있고 둘 다 주장할 수 있느냐?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요건을 갖출 때 둘 다 주장하는 걸 경합한다 그랬습니다. 경합하게 안 하게? 경합합니다. 이때는 사기를 주장할 수도 있고 착오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화해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진 않는데 우리 법조문에 화해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화해계약은 아예 법조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화해를 한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화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암기하십시오. 그냥 법조문이니까.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다만 분쟁 이외상의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자격이라든지 이런 분쟁 이외상의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지만 분쟁에 관해서는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 못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착오와 담보 책임인데 이거는 조금 이게 담보 책임을 우리가 안 봤으니까 자, 갑과 을 사이에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이 건물에 그런데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할 때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의 매수인에게 무슨 책임진다 했죠? 하자 담보 책임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물을 주는데 이 을의 입장에서는 물건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매수했는데 하자가 있으니까 착오가 있었죠. 그럼 이때 착오도 주장하고 담보 책임과 착오는 경합하느냐? 조금 전에 사기와 착오는 경합한다 했죠. 여기는 경합 안 합니다. 담보 책임이 적용되면 착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뭐만 주장해야 된다? 담보 책임만 주장하지 착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담보 책임이 성립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뭐는 성립하지 않는다? 착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착오와 담보 책임은 경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번 착오와 담보 책임은 경합하지 않는다.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실제로 판례가 나온 건 아니니까 외울 거는 여러분 1번과 2번을 외워야 됩니다. 적법하게 해제된 계약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2번 착오와 사기는 경합한다. 뭐 화해 계약은 우리 범위에 벗어난 법조문에 있는 것이니까 보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밑에 기출지문 1번을 보세요.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의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있죠. 그 시험해 보십시오. 22, 23, 25, 26 이렇게 나오면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매년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몇 회 순한 거는 그거 보는 겁니다. 매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기출지문 26회 문제 3번을 보십시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절대로 착오 취소는 불법 행위가 아니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4번처럼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취소 못한다. 아까 있다 그랬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17초 전에 이야기했다. 17분 전에 이야기했어요. 17분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게 간평사도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76페이지를 펴봐요. 76페이지 제일 위에 내가 니은을 설명하고 맞습니까? 설명하면서 오른쪽 77페이지 간평사 문제를 풀면서 거기에 4번을 설명했다니까. 그하고 나서 다시 지금 뭐 한다고? 79페이지 또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생소하면 안 되지. 거기 했잖아. 거기 3번 연달아 지금 했잖아. 지금. 상대방이 이용했을 때는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고서 이용했을 때는. 자, 여기까지가 착오입니다. 이게 이제 판례까지 다 하니까 암기할 게 좀 많죠? 중요 부분 착오도 암기해야 되고, 중대한 과실도 암기해야 되고, 여기는 또 적용이 제법 많습니다. 이게 착오가 그래서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도 뭐, 이번 달에 하고 다음 달에 하고 계속하면 설마 되겠지 뭐.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는데 우리가 진도가 너무 늦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진도는 훨씬 더 빨리 나가야 돼요. 오늘 대리 중간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면 또 뭐라고? 보강을 한 2-3번 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늦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